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캡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캡처 기능을 이용하려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 들어가셔서 키역 부분에 있는 캡처 도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캡처 도구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것은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단축키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윈도우 키와 Shift S를 동시에 누릅니다. 윈도우 Shift S 누르면 이렇게 캡처 도구가 나오게 되죠. 둘 중에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캡처 도구로 들어오게 되면 상단 부분에 카메라 모양과 캠코더 모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선택하면 이미지로 캡처를 하는 것이고요. 캠코더 모양을 클릭하시면 녹화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캡처를 할 수 있죠. 자, 우선 이미지로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선택된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플러스 새 캡처 누르시게 되면 앞서 단축키를 이용을 했을 때 나왔던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캡처를 해주게 됩니다. 우선 어디를 캡처할지부터 정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캡처 모드 부분을 누르면 직사각형, 창, 전체 화면, 자유형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직사각형은 내가 캡처하고자 하는 구역을 직접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서 캡처하는 것이고요. 창은 열려있는 윈도우 창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창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체 화면은 화면 전체를 캡처하는 것이고요. 자유형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캡처를 하는 거죠. 자, 자유형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자유형 선택하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캡처가 되고요. 이렇게 캡처된 모양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캡처한 경우는 잘 없겠죠. 자, 다시 캡처 도구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사각형 캡처는 내가 그린 직사각형 부분이 캡처되는 거죠. 직사각형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 캡처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커서로 그린 사각형 부분이 캡처가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 부분만 캡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캡처된 부분은 여기에 보이게 되고요. 이 위에 직접 글씨를 쓸 수도 있고요. 형광펜으로 강조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펜을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형광펜을 이용하시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강조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 지우개로는 지금 그린 부분을 지울 수가 있죠.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에 간단한 표시를 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르기인데요.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내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만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체크하시면 그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 전체 화면은 모니터 전체가 캡처되는 것이고요. 창은 내가 선택한 창만 캡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캡처를 할 때 단점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 3개 버튼이나 또는 메뉴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왔을 때 이 메뉴를 캡처해야 되는데, 자, 이때 여기 있는 캡처 도구를 선택하면 해당 메뉴가 없어져 버리죠. 저는 이 열려있는 메뉴를 캡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캡처 지연 기능을 이용을 하면 내가 지정한 시간이 되면 캡처가 되니까 이렇게 열린 창도 전부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3초 지연으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창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플러스 새 스크린샷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점 3개 버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메뉴가 열린 상태에서 캡처 도구가 뜨게 되죠. 자, 우리가 창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원하는 창만 캡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캡처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라든지 그 아래 세부 메뉴들도 전부 캡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연 캡처를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녹화죠. 자, 녹화 누릅니다. 자, 녹화의 경우는 녹화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유튜브 창 열어놓고요. 영상을 실행해 볼게요. 자, 영상이 실행돼 있죠? 자, 이걸 녹화를 해볼까요? 자, 플러스 누르시면 구역 설정이 나오죠. 자, 이 녹화의 경우에는 화면 전체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구역만 녹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설정을 할 수 없죠. 화면 전체를 녹화할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전체를 선택하면 되겠고, 이렇게 영상만 캡처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구역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운팅이 된 다음 바로 녹화가 시작되죠. 그 다음 내가 하는 소리도 녹화할 수 있고 컴퓨터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도 녹화가 됩니다.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직접 설명하면서 녹화를 할 수도 있겠죠. 일시 멈춤과 정지가 되겠습니다. 정지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녹화한 화면을 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되죠. 자, 이걸 저장을 해볼까요? 자, 우측 상단에 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곳에 mp4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화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기기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이 녹화한 영상을 볼 수 있겠죠. 이 캡처와 녹화 기능은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많이 활용해 보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에서 기본 제공하는 일정 관리 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면 고정 앱 중에 일정이라고 있죠? 일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웃룩이 실행되면서 일정 관리 기능이 열리게 되는데요. 얼마 전부터 윈도우 11이 업데이트 되면서 일정 관리 앱이 아웃룩과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를 이용하시려면 아웃룩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 주셔야 돼요. 아웃룩 업데이트는 여러분이 하실 필요 없고요. 이 일정 앱을 선택을 하시면 아웃룩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일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달력이 나오게 되죠. 지금 오늘 날짜가 나오게 되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지금 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주를 누르면 주 단위 달력이 나오고, 그 다음 일을 누르면 오늘 일정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을 일단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오늘 일정을 만들어 볼까요? 자, 지금 오늘 날짜에 있는 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일정 입력 창이 나오게 되죠. 자, 제목을 넣을 수 있고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위치를 설정해서 설명을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 지정을 해 볼게요. 점심시간에 동호인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시간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날짜 선택하시고요. 그 옆에 시간을 지정합니다. 자, 오후 12시 30분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2시간 정도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자, 그러면 2시 30분 2시간이라고 나오죠?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알람을 지정할 수 있죠. 시간이 되면 알림이 오게끔 알람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1시간 전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검색할 수 있죠. 동호회 모임을 어디서 할지 위치 검색해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 검색에 강남역 사거리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바로 지정된 위치들이 나오죠. 자, 만약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명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동호회 모임 점심 식사라고 했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가 생성됐다고 나오고요. 월 단위 달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제 일정이 보이게 되죠. 자, 클릭을 하시면 동호회 모임이라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편집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일정을 생성을 해 놓게 되면 따로 윈도우에서 알림 지정을 하지 않아도 일정 앱에서 지정한 알림을 그대로 윈도우에서도 울리게 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가 지정 시간이 되면 알림이 울리니까 약속을 잊어버릴 일이 없겠죠. 그 다음 내 계정을 윈도우 계정, 즉 로컬 계정으로 만들 경우 동기화가 되지 않겠지만 윈도우 계정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동일한 계정을 이용할 경우에는 스마트폰, PC, 기기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계정을 이용하는 모든 기기에서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이어리에 일일이 적고 하실 필요 없이 윈도우에 있는 기본 일정 앱만 이용하셔도 여러분 일정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이 일정 앱의 또 장점은 가족이나 친지들, 지인들, 경조사를 챙길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지금 7월인데요. 예를 들어서 9월에 누군가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9월로 갑니다. 그리고 원하는 날짜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일정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족, 친지, 지인들의 경조사라든지 기념일, 약속 이런 것들을 전부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날짜가 되면 알림이 울리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알림은 하루 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9월 11일에 일정을 만들 건데요. 여기 들어가신 다음 알림 부분을 누르시고요. 1일 이전, 일주일 이전, 12시간 이전 이런 식으로 전부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반복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동일한 날짜에 생일이 돌아오죠. 자, 그러면 그런 경우는 매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매년 내가 따로 일정을 쓰지 않아도 해당 일정이 매년 반복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매월, 매주, 매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일정을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출력은 월 단위로 출력할 수도 있고요. 일 단위, 그 다음 주 단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출력해서 책상에 붙여 놓으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기본 기능인 일정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에 유용한 앱들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고 구종 앱으로 나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각종 앱이나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는 앱 마켓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홈이 있고요. 그 다음 앱과 게임, 아케이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죠. 자, 앱을 누르시게 되면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용한 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는 편리한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이 있는데요. PDF를 읽을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는 PDF 편집 리더기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사진 편집을 할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앱이라든지 다양한 파일들을 볼 수 있는 파일 뷰어도 있죠. 파워포인트나 워드, 엑셀, 압축 프로그램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파일들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 뷰어도 많이 이용들 하시죠. 그 다음 링크드인이나 틱톡 같은 SNS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도 다운로드 할 수 있죠. 자, 이 경우에는 구매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스케치북 프로라든지 캔바 같은 그래픽 관련된 앱도 내려받을 수 있고요.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 같은 앱도 전부 여기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쓸 수 있는 오피스 앱 중에서 가장 유명한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죠. 무료 앱 중에는 가장 사용자도 많고 대중적인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양한 바탕화면 이미지를 제공하는 월페이퍼 앱도 있죠. 지금 이 앱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것 같네요. 마이너스 100%에서 무료라고 나오죠. 잘 찾아보시면 기간 한정으로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는 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앱들만 골라서 설치해 주셔도 윈도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윈도우 기본 앱인 계산기라든지 메모장, 시계, 그림판 이런 앱들은 지워졌을 경우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전부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기본 앱이 없어져서 새로 윈도우를 설치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검색하셔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게임도 내려받을 수 있죠. 일반적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도 나눠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도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도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로 풀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찾아보시면 재밌게 이용할 수 있는 게임도 많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유료로 구매하는 것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앱들이 많으니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의 기본 앱인 메모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모장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단 작업 표시줄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면 메모장 실행할 수 있죠. 메모장 실행합니다. 그러면 제목 없음 탭이 나오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우측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여러 개의 탭을 생성해서 각각 다른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윈도우 10에서는 이 탭들을 분리할 수 없었는데요. 윈도우 11부터는 이렇게 탭들을 따로 분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탭들을 다시 얹어서 이렇게 하나의 창에 합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원하는 탭을 눌러서 문서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아래쪽에 줄과 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글자 개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서 형식은 기본적으로 UTF-8 형식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 UTF-8은 문자 인코딩이라는 것인데요. 세계 각국의 언어는 각 언어마다의 특성 때문에 언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작성된 문서를 한국에서 열 수 없거나 또는 한국에서 작성된 문서를 일본에서 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어떤 언어로 작성된 문서도 통일된 저장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UTF-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TF-8로 저장된 문서는 어디에서든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탭을 보시게 되면 우측에 동그라미 표시가 보이시죠? 이것은 아직 저장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걸 저장을 해주게 되면 동그라미 표시는 없어지게 됩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 버튼 누르시고 저장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기본적으로 제일 첫째 줄이 파일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로 파일명이 들어가게 되죠. 이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에서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txt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문자 저장 포맷인데요. txt라는 확장자가 붙으면 이것은 문서 파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의 기본 저장 방식인 txt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됐죠? 그리고 아이콘이 이렇게 문서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 아이콘이 나오면 무조건 txt 방식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xt 파일은 이 메모장에서 생성할 수 있고 또 열어볼 수 있는 파일이 되겠어요. 이 txt 파일은 이 메모장에서도 생성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문서 프로그램에서도 이 txt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txt로 저장된 파일은 이 메모장에서 전부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편집을 보도록 할까요? 여기 있는 텍스트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들어가시면 글꼴이라고 있죠? 글꼴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작성한 텍스트의 글꼴이라든지 스타일,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궁서체를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 스타일은 레귤러라든지 볼드체, 이태릭체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샘플은 아래쪽에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죠? 지금 궁서체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서체에 따라서 볼드를 지원하는 서체도 있고 이태릭체를 지원하는 서체도 있습니다. 그 다음 크기를 키워줄 수 있죠. 지금 12포인트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포인트는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30포인트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글씨가 좀 더 커졌죠. 그 다음 자동 줄바꿈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커서를 두고 이렇게 엔터를 치지 않아도 메모장의 창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 자동으로 아래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자동 줄바꾸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은 메모장 시작 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전 세션의 컨텐츠 열기와 새 창 열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메모장을 시작을 할 때 이전에 작업했던 파일이 그대로 열리게 되는 게 이전 세션의 컨텐츠 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맞춤법 검사가 있죠.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자동으로 맞춤법 검사를 하고 자동 수정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오타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편리 용도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메모장은 간단한 문서 작성이라든지 또는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코딩 같은 곳에 이용을 하는 것이라서 문서에 그림을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텍스트만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파일 들어가시면 인쇄라고 있죠. 자, 인쇄에 들어가시면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 파일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페이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페이지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지 크기라든지 여백이라든지 방향을 지정해서 프린트를 할 수 있죠. 자, 여기 미리 보기 보면 여백과 방향이 보이죠. 자, 방향을 가로로 주면 이렇게 용지가 가로가 되고요. 세로로 두면 세로가 긴 문서가 되겠고요. 여백도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을 10mm로 잡게 되면 이렇게 여백이 더 좁아지게 되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용도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기본 앱인 메모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기본 앱인 시계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시계 실행합니다. 그러면 집중 세션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시계 앱에는 집중 세션, 타이머, 알람 이렇게 5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타이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선택하게 되면 1분, 3분, 5분, 10분의 기본 타이머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해당 타이머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타이머가 실행이 되죠. 그런데 아래에 보시면 타이머가 예상대로 작동되도록 알림 설정 변경해야 한다고 하죠. 타이머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알림이 울리게 되는데요. 그것을 미리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알림 설정 변경 들어갑니다. 설정으로 이동하겠냐고 물어보죠. 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알림이 꺼져 있는 상태죠. 자, 알림을 켜게 되면 타이머가 완료되면 알림이 울리게 되겠죠. 일시 중지 누르고요. 다시 처음부터 리셋을 시키시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1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20분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이 1분은 제목이기 때문에 실제 시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타이머 박스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제목을 바꿀 수도 있고 실제 시간을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저는 타이머를 1분으로 바꿔놓고요. 제목하고 맞췄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타이머 1분이 됐죠. 그 다음 타이머를 추가할 때는 우측 하단에 플러스 누르시고 새 타이머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머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알람이 있죠. 알람은 각 요일 중에 원하는 시간에 알람을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알람이 꺼져 있죠. 자, 알람을 켜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알림 설정 변경해야 된다고 하죠. 자, 절전 모드가 해제돼야만 이 알람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이머도 마찬가지죠. 자, 똑같이 연필 누르시고 기존의 알람을 편집할 수도 있고요. 플러스 누르신 다음 시간과 분, 오전, 오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알람 이름 지정하시고 언제 반복할지 요일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평일에만 출근 시간에 알람을 울리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7시 오전 지정을 했죠? 자, 그 다음 알람 이름 지정하시고요. 벨소리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임벨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하는 벨소리 설정하시고 얼마 동안 알람을 울릴지 여기서 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또 새로운 알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켜져 있죠. 자, 필요 없으면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머나 알람 같은 경우에는 PC 사용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작업 시간을 정해놓고 하신다거나 약속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을 해 놓으시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필요 없는 알람은 여기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 휴지통 눌러서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톱워치 있죠? 말 그대로 스톱워치예요. 자, 리셋 버튼 누른 다음 스톱워치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스톱워치가 실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랩타임을 지정을 하시면 해당 랩타임을 기록을 해주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또 랩타임 기록이 되죠. 일시 중지 누르면 일시 중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톱워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계 시계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로컬 시간은 잡혀 있죠. 현재 내가 위치해 있는 곳의 시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뉴욕과 내시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 버튼 누르시면 내가 지정한 지역의 시간과 현재 내 시간을 비교를 해서 보여주죠. 현재 제가 있는 위치의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미국 뉴욕은 오후 9시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세계 각국의 시간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위치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이 위치 추가는 지도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그 지역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런던을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러면 런던 잉글랜드라고 나오죠. 자, 선택하시고 추가합니다. 그러면 런던 시간 추가가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세계 각국의 시간을 지정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시간은 여기 있는 연필 버튼을 눌러서 휴지통으로 비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 시간을 지정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집중 세션인데요. 자, 이것은 집중해서 무언가를 할 경우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시간 동안은 알람이라든지 알림이 울리지 않고 내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자, 지금 185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화살표를 눌러서 5분씩 느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정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 1시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65분이죠. 1회 휴식이 있다고 하죠. 30분 집중하고 5분 휴식이 되겠습니다. 집중 세션 시작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30분이 지나게 되면 5분 휴식을 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스포티파이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집중 세션을 이용하시는 동안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중 세션이 완료되면 1일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별 목표를 1시간으로 잡아놓은 상태죠. 그러면 1시간 목표를 채우게 되면 어제 얼마를 집중했고 연속으로 며칠 동안 집중을 했는지 여기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멈춤 버튼 누르고요. 다시 리셋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일일 진행률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얼마 동안 집중했는지 시간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경우 이 집중 세션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집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컴퓨터 이용을 하실 때 집중해야 될 경우 이렇게 집중 세션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계산기 실행합니다. 그러면 기본 계산기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계산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간단한 제곱 계산과 루트 계산 또는 분수 계산도 할 수 있죠. 일반적인 계산은 그대로 일반 계산기와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루트 계산의 경우에는 루트 안쪽에 들어가는 숫자를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루트를 누르시면 바로 계산값이 나오게 됩니다. 제곱근 값도 마찬가지죠. 3의 제곱 하시면 바로 9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분수 계산의 경우에는 소수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2분의 1을 계산할 경우 x값에 해당하는 숫자를 먼저 누르시고 분수 눌러주시면 바로 해당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C를 눌러서 0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 그동안 계산한 값들은 아래쪽에서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전부 지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 더하기 6을 했을 경우 는을 입력을 하면 그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위에 있는 버튼 중에 MS를 누르게 되면 이 9를 메모리에 기억을 해주게 됩니다. 자, 메모리를 누르시면 9라고 기억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C를 눌러도 메모리에는 계속 9가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른 숫자를 계산하시다가 메모리에서 언제든지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한 다음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숫자를 불러드릴 때는
MR 버튼을 누르면 해당 숫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 는을 해주면 그 값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다시 메모리를 눌러보면 9가 계속 기억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지금 나온 값을 메모리에다가 더해줄 경우 M 플러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메모리에 그 값이 더해지게 됩니다. 자, 다시 C를 누르고요. 이번에는 50을 입력하고 M 마이너스를 누르면 지금 이 값에서 메모리에 기억된 값을 빼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예를 들어 9라는 값을 메모리에 기억을 시켜놨을 경우 메모리에 보시면 9라고 기억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9가 기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계산기 위에 있는 9는 C를 눌러서 지워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3을 누르고 M-를 누르게 되면 메모리 값에서 이 값을 빼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그 값이 기억이 되죠. 자, 이렇게 MR, M+, M-, MS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지금 계속 메모리에는 기억이 되어 있죠. 자, 이 값은 여기 있는 MC나 또는 여기 있는 MC로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계산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좌측 상단에 줄 3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공학용 그래프 프로그래머를 비롯해서 날짜 계산, 통화 환율, 무게 질량, 압력, 각도까지 전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하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계산기 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통화 환율로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는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통화 환율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 원, 미국 달러라고 나오죠. 여기는 한국 원을 누르시면 다른 나라 통화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도 여러분이 원하는 통화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화로 100만 원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미국 달러로 719.68달러가 나오게 되겠죠. 만약 달러를 원화로 바꿔줘야 한다면 위쪽을 달러로 바꾸시고 아래쪽을 한국 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통화가 기준이 되는 통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윈도우 11의 계산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여시고 일일이 검색하실 필요 없이 윈도우 11의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도록 하세요.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